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도는 왜?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돼,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가치관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대통령? 개 조지라 해라, 이 새끼야. 네, 검사 독재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을 전혀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허접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구독 돈 안 듭니다. 좋아요 공짜입니다. 지인에게 하는 공유는 윤석열 정권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욕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뒤질래고 2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3년 전부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본부에 이메일도 보내고 국내 본부와 여러 관계자에게 장소 변경과 취소를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의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권력은 결국 망신당하고 결론은 패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잠시 다녀가느라고 대회장에 수천만 원 들여서 별도의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디질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상영 전 부대변인을 외롭게 홀로 모시겠습니다. 이재희님은 가족 해외여행 떠났는데요. 괌까지 몇 시간 걸려? 한 6시간 걸리지 않나? 4-5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의 도착할 때가 아직 안 됐나? 뭐 꼭 필요하면 필요할 일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유성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성 연결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도록 주문 넣을게요. 예, 귀국하면 아마 장비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김상현입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여름날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공연질환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즐겁게 재밌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즐겁게 재밌는 방송이 들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더워. 네, 너무 더워요. 정말 더워. 저 지금 여기- 쌤이 산책하고 왔는데, 와, 진짜 숨을 못 쉴 정도야. 세미는 지금 털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는 진짜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 털은 더위를 막는 거 아닐까? 그럴까요? 그리고 걔들은, 직사광선을 막 차단시키는 거 아닐까? 걔들은 땀을 안 흘리잖아요. 네, 입으로만 입으로만 땀을 체온 조절한다고 배출하니까, 하니까. 체온 배출하니까. 근데 걔는 원래 걔 발에 땀 난다고 안 해? 땀 안 나. 바닥에만 땀 나는 거 확실히 아니야? 땀 안 나. 확실히 땀 안 나. 뜨겁겠어요. 아스팔트 이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내 걔도 뜨겁겠어. 개 걱정이었습니다. 네. 괜한 개소리를 좀 했습니다. 네. 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새만금에서 진행 중인데 돈 몽땅 퍼들여서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돈 싸들고 나가서 망신당하고 돈 들여서 불러들여서 망신시키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대회장에 온다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설하는데 수천만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예정된 행사 시간은 몇 번이나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아이들이 4시간에서 5시간씩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 지쳤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앞선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고 어민들하고 뭐 생선탕인가? 를 곁들여서 식사를 했다는데 그 좋은 안주에 한 잔 안 했을 리는 없죠. 나 같아도 했겠다. 그러느라고 시간 안 지켜서 수만 명이 기다리느라 지쳤고 그런데 황제 입장하듯 하면서 모두 일어나 또 손뼉을 치라고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앉았다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서 마누라와 경원이 잡아당겨 일으키는데 근데 또 본인은 마치 미친놈처럼 해불쭉거리고 웃는 그 꼴이 참 가관입니다. 자, 잼버리인지 탬버린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잼버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예전보다 그 윤 대통령이 살이 더 찐 것 같지 않아요? 그 특히 스카우트복 입히니까 배가 더 나와 보이던데? 그 옷 때문에 그런가? 약간 좀 그 우악이랑 스봉을 좀 넉넉하게 입혀면 되는데. 우악이 일본말 아니에요? 우악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일걸? 아, 그래요? 우악이지. 우악이 우악이는 일본말이고. 우악이 일본말이야. 스봉도 일본말이잖아요. 스봉 일본말이고. 그러니까 우악이랑 스봉을 좀 넉넉하게 펑퍼짐하게 입히면 되는데 그렇게 좀 에휴 타이트하게 입혀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배를 가리든가. 근데 저 잼버리 생각해보면 진짜 총체적 난국이긴 해요. 처음부터 그 파레트 갖다가 바닥에 깔고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아주 이 열혈을 다해서 유치 신청을 했죠.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 8월에 유치가 결정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박근혜 정권을 욕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유치가 결정돼서 이제 문재인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송하진 지사는 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새만금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면 그 목적은 성공 달성한 거죠. 완전 성공했지, 완전히. 뭐 그냥 뭐 예상 외에 뭐 100%, 1000% 알리는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다 할 걸,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진우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현장 이야기를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아니, 현장은 제가 안 가서 모르겠고, 거기 뭐 통제된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지금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첫날부터 이제 기사 기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온열 질환자 400여 명 발생. 그리고 뭐 10몇 명인지 실려가고.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니, 여기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 이동관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영식에 뭐 또 많은 사람이 여러 명보다 쓰러지기도 해서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그걸 소방당국이 행사 중단 요청을 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온다고 강행을 했다. 그거 다 공산당 기관지들이 보도한 거야. 다 가짜뉴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케이파 행사로 에너지를 분출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 또 이런 또 그건 소리를 맞는 해요.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해명은 다 맞는 말이야. 음식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뭐, 곰팡이 달걀 이거 뭐 다 들어봤을 거고. 아이, 그 수만 개 중에 뭐 몇 개 곰팡 난 걸 뭐 그걸 갖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재수 없으니까 그걸 받은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식단들이 지금 문제가 많았어요. 또 체코 출신 잼버리 프로그램 지원자가 받은 식사가 두부 몇 조각 하고 밥하고 이런. 아니 뭐 그거는 그것도 가짜예요? 음식이 뷔페로 쫙 차려졌는데 걔가 먹을 만하게 그것도 없어 딸랑 그것만 주워 담은 거지. 야, 그럼 뭐 별 문제가 없이 문제 잘 없어. 진행되고. 아이고 그래. 아무 문제 없는데 그 공산당 기관지들이 지금 떠들고. 그러네. 무슨 뭐 기사 지금 난 것만 말씀하시고 더 없네요. 더? 기사 난 것만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걸 강행하냐 마냐 아니면 뭐 이걸 중단해야 되냐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냥 뭐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된다. 아,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런가요?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런 소리 합니다.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문정권, 전북도, 민주당 책임론. 맞지, 맞는 말이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다 맞는 말이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전북도에서 개최된 대회임에도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스카우트단이 철수 결정을 내렸고요.
저 성범죄 이건 무슨 내용이냐? 어느 나라인가? 그 사람이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답니다. 태국인 걸로. 네,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그걸 또 해서 난리가 났다. 그 남자 여자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들어갔겠지. 국제 표준으로 표시를 안 그렇지. 그리고 어쩌건 영국, 태국은 사실 네.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돼. 야, 암놈, 순놈 그러놔야 되는데 그거 안 그러놨겠지 그거를. 그리고 영국,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빠졌죠. 철수. 예, 철수 결정을 내리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진짜. 근데 미국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미국 땅이 많아가지고. 많지, 뭐. 와가지고 본인네 바로 평택으로 간대잖아. 본인네 땅으로 가서 캠프를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은 좋겠어. 다른 나라들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데 원래 오늘 그 K-팝 공연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6일. 마지막 날로 미뤘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끝까지 참석한 사람에게는 100만 페이백 원 100만 원씩 돌려준다. 페이백을 해주겠다. 이게 페이백도 있어요? 페이백을 했는데 끝까지 참석을 하면, 야, 이건 뭐. 그건 뭐 며칠 버티고 100만 원 벌면 괜찮지 뭐. 안 죽으면. 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야 처음에 시작할 때 입장료, 참가비 이런 걸로 그 뭐야 15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겨야말로 진짜 오징어 게임 같아. 그렇죠. 생존 게임 끝까지 버티면 돈을 주겠다. 1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을 번다는 거지. 반절 했잖아. 그럼 완전 오징어 게임이야. 그럼 걔들 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토너먼트씩 올라가나? 그러면 진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승자가 그 돈 다 몰아가나? 몰빵하기. 아니 그리고 나는 이거 정말 끝나고 전북도랑 여가부랑 압수수색 할 것 같아요. 근데 할까요? 나 할 것 같아. 여가부는 특히 할 것 같아. 여가부는 이제 없애고 싶었는데 잘 됐으니까 잘 된 하고. 거지. 그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집행위원장이 책임이잖아. 전라북도도 할 것 같아. 참.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야 진짜.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들은 이미 우리가 최소한 3년 전에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해창갯벌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반대하는 4개 종단 대표들이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들은 그때도 지금까지 그 입구에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종단별로 컨테이너를 세우고 또 전시도 하고 지금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장승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러면 그것을 해창갯벌을 아주 보존해야 된다. 네네. 잼버리가 끝나더라도 새만금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면 수라갯벌과 더불어서 그 해창갯벌은 갯벌로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념을 가지고 해마다 거기를 찾아가서 장성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고제 건너가다 보면 신시대쯤 가면 왼쪽으로 옛날에 제와해중공에서 운영했던 그 캠핑장 있죠. 있어요. 메가 캠핑장. 그 지금 내가 거기 보면 무슨 고인돌 같이. 맞아. 메가 캠핑. 자 지금 거기 보면 거기는 매립지 메가 리조트인가? 거기는 매립지가 아니에요. 원래 매립지가 아니고 원래 땅이죠. 매립지가 아니고 원래 갯벌이었는데 바닷물이 이제 빼니까 수위가 낮아지니까 거기가 그렇지. 단단한 황토 땅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잼버리를 하는 그곳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매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로 매립을 할 필요가 없는데 3년 전에 이제 송하진 지사가 그걸 매립을 시작을 합니다. 매립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가 원래는 농업용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잼버리가 끝나면 농업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면 더군다나 고매립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최하 3m 높이로 그 사용 면적의 몇 배가 되는 276만 평을 거의 3m 높이로 매립을 해버립니다. 이유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축구장 하나의 면적이 대략 2,200평이거든요. 네. 그러면 276만 평 축구장 몇 개야? 1000개? 계산도 안 될 정도의 넓이인데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매립을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꼼수들이 있는 건데, 첫째는
해수 유통이 되어도 절대로 갯벌이 살아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왜?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일이 아. 가장 중요하니까 절대로 갯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그 농업 용지였으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고를 올려서 매립할 필요가 없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아직 그 염분이 덜 빠진 땅이니까 네네. 성토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보통 성토 작업을 1.5m 정도를 하면 이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만들 수가 있고 잘 수가 있는 심고. 건데 어. 근데 이게 작년까지 그 매립 작업을 한 거예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그 흙은 무슨 흙이냐? 그 새만금 호수 바닥 뻘 흙을 뽑아 올려서 준선을 tor어 가지고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바다흙이네, 네. 바다흙.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 년 동안 이 매립 그 집안이 안정화가 되는 것을 바라고 보고 기다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막 가라앉기도 하고 침하되고 하면서 지금 그 우리 비 오면 이렇게 막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 좀 침하가 된다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작업을 해서 성토 작업을 일반 흙을 갖다가 메우고 그 이제 위에 염분이 올라오지 않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던가 이렇게 해서 그늘도 만들고 해야 네네.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작년까지 그 매립 작업을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매립하는 비용을 무슨 돈으로 갖다 했냐? 농지 조성 기금을 갖다가 그 예산을 갖다 끌어 전용해가지고 그 매립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농업 용지로 쓸 거면 농사짓는 땅이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럼 고매립이 필요가 없는데 왜 고매립을 했냐? 그러면 다시 농업 용지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낼 거냐? 그건 아니겠지. 그렇진 그러니까 끝나면 분명히 용도 변경을 상업용지 해서.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의심을 우리 3년 전에 고매립 할 때부터 이제 그런 의심도 했고 사실은 우리가 고발도 했고 이제 뭐 고발만 했지 그들 뭐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앙과 같은 이 현상은 그냥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를 한 번만 와서 누가 보고 갔어도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배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배수 펌프 막 돌리고 막 기자들이 장화 입고 하는데 무릎까지 빠져버리잖아. 그런 뻐르기라고. 상황이었는데 아까 뭐 저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라도 왔었으면 이게 더 난리 났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와, 진짜 폭우라도 쏟았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비가 왔으면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를 팔레트 타고 노를 젓고 다니겠지? 네네. 그러면 이제 수상 잼버리야. 최초로. 이미 지금 약간 수상잼벌이 아니야? 이미 무늬만 물구덩이가 뭐. 최초로 수상에서 열은 세계 잼버리. 야, 그러면 새만금 진짜 끝내주기가 알게 되는데 해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전 세계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이라는 글자는 확실히 각인시켰어. 새만금. 그러니까 어디 유지 신청할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뭐 매립지나 이런 데서 어떤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PT 할 때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어필해가지고 땄을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우리 상징적으로 여기 완전히 댓글에 아니니까. 장길남 씨가 뭐 부안구 선정은 이해가 안 되고 군산시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군산 쪽이라 하면 아까 말한 그 야영지 거기인데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지는 거고 송하진 지사 그 사람은 아주 새만금 매립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를 명분 삼아서 최대한 많은 땅을 매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가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을 들고 나타났잖아. 그래 맞아요. 네. 저 그거 원래 이 새만금 그 기본 계획에 공항이 없어요. 없죠. 없는데 이 새만금 잼버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타 면제를 받아요. 네네. 내가 어딘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최초 그 정현백 장관이 군산에 휴가를 와서 뭐 나를 유명해서 만난 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식당에서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묻더라고. 위원장님,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서 신공항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국제대회를 하면 거기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마당에 내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내려도 3시간 차 타면 다 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일단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또 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또 매립을 그러니까 해야지. 공항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 않고 그 공항이 어떤 공항이냐도 중요하지 않고 기껏 해봐야 동남아 겨우 갈 수 있는 상급짜리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가 지금 예산이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장에 청년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공항 공사 건설이 제대로 돼도 내년에 착공한다? 진짜 개가 웃을 그 소리네. 예산 문제는 그걸 명분으로 받고. 응, 근데 또 그거 더 웃기는 게 있어. 지금 잼버리장에서 사용해야 할 본부 메인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이야. 아, 네네, 맞아요. 그게 480억을 들였답니다. 480억. 삼부토건에서 짓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좀 어떤 사람은 삼부 토건이라는 거 하는데 어디에서는 전주에는 삼부 종합건설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잘못하면 우리가 압수수색 또 압수당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모르고 그리고 그 잼버리장 지금 지금 건물을 80억을 포함해서 1,000억 들였다 하는데 1,000억이 아니라 3,000억 정도 들여서 한 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3,000억 중에서 그러면 1,000억 들은 게 맞을라나? 2,000억은 어디로 갔을까? 뭐가요? 건물? 아니, 지금 잼버리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3,000억이다. 3,000억. 그러니까 매립비 빼고. 6,600원 아니고요? 매립비 이런 거 다 하면 그 정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1,000억에서 3,000억까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회계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메인 센터 건물이 내년에 준공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늦어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허가 과정이 어려웠대. 나는 그게 더 황당해. 공항도 예타 면제시켜. 예타 면제시키고. 아니, 그리고 인허가 바꾸는 거는, 아니, 인허가 바꾸는 거는 너무 쉬운 일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듣던 거 다르네, 이유가. 내가 듣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거든요. 아니, 건물, 센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인허가 과정이 어려워서 그랬대. 자, 그러면 나는 이 건물을 내년에 완공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라고 생각해. 일부러 늦췄다? 어? 일부러 늦췄다? 왜? 자, 아까 말했죠. 그 농업용지가 아니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분명히 할 거야. 네네. 그러면 거기에 중심 건물이 일단 필요하겠지. 아, 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봐봐. 3m 높이로 매립을 했어. 그럼 농업용지를 바꾸려면 땅을 다시 3m 다시 파놔야 돼. 그럼 거기 있는 그 건물은 헐어? 아닐 거 아니야. 하면 또 철거업자를 돈 버나? 그러니까 이게요 총체적으로 그냥 꼼수, 속임수,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지만 이게 완전히 그 토건에 미쳐버린 정치인 출신 지자체장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당사에까지 가서 항의도 하고 절대로 이번에는 공천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3선까지 하면 정말로 새만금은 이제 다시는 살릴 방법이 없다는 절절한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공천을 안 줬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뭐 삼선 준 거보다 좀 더 하잖아, 현 도지사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셔? 난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요? 요즘 겁나 김현장 출신이잖아. 무섭긴 하지.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그러니까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꼼수. 그러니까 아까 장길남 씨가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새만금에서 잼버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거긴 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그 야영장.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했다고 했는데 변경이 아니고 원래부터
매립을 목표했기 때문에 그쪽을 했다. 그러니까 자 나무근을 하나도 없지. 그 지금 거기에 이 잡초처럼 보이는 그 풀의 대부분이 염생식물이야. 그러겠죠. 네. 아, 거기 일반 그렇죠. 일반 그냥 식물이 살 수가 없지. 식물이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어느 누구든 정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관계자 누가 있었다면 그래도 1년 전에도 현장을 답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보통 그런 세계 대회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프레 대회를 하잖아요. 네네. 리허설 삼아서. 근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했냐고 하는 이유도 많아. 첫째, 코로나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근데요, 코로나 핑계지 뭐. 그것도 아니고 가장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각 부처 간에 절대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대. 협의가 안 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매립이 안 끝났어. 1년 전에도. 그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죠. 아예, 자체가. 아예, 네. 그때까지 공정률이 30 몇 %였대. 그런데 거기서 프레대회를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입이 몇 개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아까 우리 이진우 대표가 뭐 보도, 그 공산당 기관지에서 보도한 자료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고 그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송하진 지사가 이걸 유치할 때 전 지사. 당시 송하진 지사가 이걸 유치할 때 경제 효과를 얼마 잡은 줄 알아요? 6조 원.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본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확 줄었대. 6천억으로. 갑자기? 응. 그 6천억이 제가 알던 6천억이 그거였네요. 경제효과 6천억. 그러면 좋아. 지금 여기 군산에도 매일 400명씩 온다 그래. 네네네. 뭐 우리 앞에 집 앞 공소시장 뭐 오고 네. 뭐 그 지금 내양 광장에도 숲에도 오고 뭐 네. 그러면 그 400명이 뭐 계속 와서 뭐 3,600명인가 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이 몇만 명이 이미 뭐 15% 빠져나갔다고 나머지 청년들 다니면서 돈을 얼마를 쓰면 6조 원 경제 효과가 있을까? 왜 거기서 6조 아니 6천억. 네네. 그러니까 얼음 하나에 2천원짜리를 하나에 8천원짜리. 그래서 7천 8천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음 팔아서 얼음 장사인가요? 얼음 장사 해가지고 GS 이제 발 빼던데 저도 그 기사 봤는데 GS 그러면 군산 홍물도 쓸데없는짓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민들은 또 물을 그냥 대주면 안 되잖아. 집수일반 해가지고 이 작은 물을 한 병에도 한 5천 원씩 받아야 네네. 되겠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경제 효과겠죠. 근데 사실 이게 잼버리 대회가 절대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비해도 이 참가 인원은 잼버리가 훨씬 많아요. 아시안 게임 이상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이상? 아시안 게임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해봐야 뭐 2만 명 뭐 이렇게밖에 안 와요. 전부 다 해봐야. 지금 잼버리 몇 명? 4만 3천 명. 4만 3천 원래는 그 뭐 다 하면 4만 5천 명. 근데 지금 현재 솔직히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른대. 몰라. 카운터가 자체가 안 카운트가 안 되고. 되니까. 뭐야 미국 700명 빠진다고 이게 기사가 날 정도면 아 영국 4천 명 빠진대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필리핀 대표단이 잔류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 우리 잔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가 물었어. 이 기자회견을 왜 했냐고. 그때 본부에서 해달라고 그랬어. 예. 재밌다. 아니 영국에서 지금 철수하면서 그랬대잖아요. 프레스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통제를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여기 페이스북 이정화 기자도 거기 와서 취재를 다니는 모양인데 이종 들어갈 수가 없대. 아. 언론사가 들어갈 수가 없대. 그래서 KBS도 거기에 특별 스튜디오를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개영식하고 다음날 다 빠져버렸어. 없어. 아 진짜로? 없어. 그거 안 좋아. 거기 박지원 앵커가 그날 잼버리 스커트 입고 특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야. 주간 방송사로. 근데 언론사를 다
그거 뭐 취재키를 막아버리니까. 다 쫓아냈구나.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네요, 진짜로. 아니지. 이동관의 힘인가 벌써? 진짜 언론 장악. 공산당 기관지만 퇴치를 시킨 거지. 가짜뉴스. KBS가 여기서 공산당 기관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랑 다 아, 미치겠다. 지금 그거 안 준다고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수신료? 우선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댓글에 그 조영삼님께서 잼버리장에 상업용지 변경 후에 카지노 유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 정말로. 네. 정말로. 그럼요. 나는 지금 현 도지사님께서 카지노에 대한 꿈을 접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시잖아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다만 왜 그러십니까? 거기 상업용지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성토를 그 정도로 했을지는 몰랐고, 그렇게 돈을 들였다고 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거기다가 뭐 스마트팜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비용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게 낫다라는 사실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으로 인하여 로드병등 하는 거는 충분히, 행정적인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거기 뭐 해수가 유통됐던, 해수가 유통된 게 염분이 날아다녀서 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명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연결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신공항 건설이잖아요. 7천, 8천억 원짜리 예타도 면제된. 근데 지금 뭐 신공항 반대 운동 열렬히 하고 있고 나도 거기 뭐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나 내가 참석을 제대로 많이 하지는 못해 미안하긴 한데 그 공항이 우리는 그것도 수라 이제 갯벌 하나 남았잖아요. 군산 쪽에 수라 갯벌 하나 남은 것을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로 다 묻혀버리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이제 신공항을 건설할 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미군 공항에 활주로가 있어요. 예. 미군 활주로가 여기 있고 그러면 1.1km 떨어져서 나란히 활주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공항 활주로가. 네. 근데 이 활주로와 이 활주로를 연결한 유도로를 건설하기로 미군과 이미 협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유사시 미군 공항에서 야 우리 니네 활주로 좀 쓰자.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실 이 지금 휴가 기간에 미군의 일방적인 통보를 해가지고 4개월, 지금 3, 4개월 정도 공항이 폐쇄됐잖아. 폐쇄가 되고 활주로 있는 공사한다는 상태니까. 핑계로. 네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꼼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봐봐, 미군이 이렇게 공항을 폐쇄하면 군산 시민 여러분 불편하다, 비행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해야 돼라는 명분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이 수라 갯벌만큼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라 갯벌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거기는 이미 갯벌이 아니도 새만금에는 갯벌이 없다. 물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갯벌이냐? 갯벌 없어. 그런 논리로 본진할 갯벌이 없다는 거요. 진짜 근데 머리 좋긴 좋아.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도 그러니까 군사는 사실 미군의 군사 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지지 역할이 기지잖아. 아니야. 네네. 그러면 바로 옆에 우리 이제 공항을 짓는데 거기를 미군이 통제를 안 하겠습니까? 통제를 하겠죠. 당연히 하죠. 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같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은데 여기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뜨게 해주겠냐고. 절대 못 뜨게 해주겠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도 여러분 듣는 바는 중국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미군이 통제를 하는데 미군 기지인데 미군 기지 바로 옆에서 비행기가 뜨는 거 중국, 그러니까 그쵸. 미국한테는 적국 아니야 지금 중국은. 근데 적국으로 뜨는 거 지네 기지에서 뜨는 거를 인정을 해주겠냔 말이지. 러시아 가는 거 뜨게 해주겠냐는 거지. 절대 안 해주지.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 자, 미군 그 신공항을 건설해 본들 적정할 거는 뭐 그냥 100%잖아. 아니 저들나라도 광주권에서 여기로 비행기 타러 올 거야. 충청도에서 타러 올 거야. 강원도에서 시내로 진짜 자기네 다 공항 있는데 없어. 뭐 그러면 하냐고. 무안 있지. 있는 청주 공항도 안 있지. 되고 타고 그러면 봐봐 있겠냐고. 이제 공항이 적자야. 그래서 우리 운영권을
미군에 넘길 거야. 그런 수순에 갈 그런 거라는 거지. 수순으로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측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은 미군이 운영하는 활주로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우리는 또 눈치 봐가면서 아순수령 니네 한번 그래 니네 한번 뛰어볼래? 좋아 한번 밖에 뛰어봐. 다음에 안 된다. 계속 그런 식이 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전달이 좀 안 되고 사실 모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경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러니까요. 공간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거 생기면 사실 어디 가기도 편하고 군산에 원래 있던 거 못 쓰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또 넓어지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되게 그 뭐랄까 객관화 시키지 어려운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공항이 거죠. 들어오면 갑자기 도시가 엄청 좋아지는 줄 알고 맞아요. 착각들을 하고 그 있어. 게다가 국제공항이라고 하니까 신공항 찬성문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그래. 군사는 공항이 없어서 발전이 안 된다. 지금 공항 있잖아. 그 미군 거니까. 공항이 없어서 군사는 발전이 안 된대. 아직도 그 미군 부대에 있는 데가 그 군산시 미국 영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엄청 있더라고요. 많아. 거기 엄청 캘리포니아 가서 어. 카드 긁어보시면 혹시 가실 수 있으면 카드 긁어보시면 해외 승인으로 뜹니다. 그거 해봤어요 저. 캘리포니아 뭐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한 구역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미군이 무슨 지네 뭐 수호 천사라도 되는 듯이 뭘 알지도 못하고 그 정말 나발나발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자주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주국방도 없는 거죠. 자주국방 없어. 자주국방은 당연히 없는 거죠. 아니 지네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박정희도 내세운 게 자주국방이야. 박정희도 내세운 게. 그런데 미국의 식민지를 자처하고 미국의 그 무슨 안에 보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머저리들 도대체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가 뭐 오늘 보니까 군산에 생선 파는 어떤 아저씨는 이제 뭐 친일파까지 됐더만 뭐. 그 뭐야 불지르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과거에. 불지르시고. 과거에. 방화범? 과거에. 여기 목사님도 방화범이야. 잠재적 방화범. 무슨 얘기를 잊어먹었잖아, 아직. 아니, 공항에 대한 결론은 이제 빨리 그 환경운동가로서. 아니, 근데 전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 공항 찬성자들은 제발 경제 논리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돈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환경이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저도 얼마 전까지 사실 은혜 대표님이랑 정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 사실 이런 사실이나 객관화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네, 지역에 이런 게 생기면 무작정 좋은 거 아니야라는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언론도 그렇고 사실 주변에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전혀 주지 않고 생긴다, 예타 면제됐다, 추가받을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거는 지역에 그렇게 생기면 좋지,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어디 갈 때 한 번이라도 타겠지라는 막연한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게 정답이야. 이거를 사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미래 가치를 더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 자체가 뭐랄까 일반적인 관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근데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이것이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나고. 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잖아요. 최소한 아까 8천억을 투자를 했어. 네네. 근데 공항을 지었어. 그 짓는 동안까지 몰라. 군산에 뭐 몇 명의 그 인부들, 노동자들이 가서 돈을 얼마나 벌지 그건 모르겠으나 운영하면서부터 이제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 그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냐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는 계산을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도 면제됐는데 그걸 했겠냐고. 면제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사전 타당성이라는 또 있잖아?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안 나와요. 최소 0.5 이상 나와야 되는데 0.3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BC가?
그게 보니까 BC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분명히 통과가 안 돼.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 삼아서 그렇죠. 네. 예타를 면제시켜버린 거예요. 국격을 위한. 근데, 자,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라북도를 굉장히 좀 겁을 내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라북도가 무서운 거야. 왜? 옛날에 안철수를 싹 따라가 보는 것을 봤거든. 그렇죠. 뭐 전라북도만 해도 남도도 아니, 그랬지 그러니까 뭐. 호남이. 호남이 그랬죠. 여차하면 싹 떠나면,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송화진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태양광도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타 면제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해수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라북도를 찾아가면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새만금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 새만금 개발청, 그 다음에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린 따라갈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아.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라북도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건의를 하는 주체가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다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사실 우리를 선생님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쪽에서 지방자치 단체죠, 아직은. 지방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에 맞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생각을 해봐. 송화진 지사의 해수유통을 반대 논리가 뭐냐면, 물은 고이면 썩는 그냥 진리잖아. 네. 근데 가둬놓으면 물이 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것도 과학적이네. 그 과학적이지. 그 논리가 뭐냐. 자, 코웨이다. 저기, 익산 봉동 이쪽에 웅진코에 축산단지를 이전시키면 들어오는 물이 맑으니까 맑아진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일리는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만경강 양쪽에 뭐가 전부 다 평야야, 평야. 그럼 평야 지대에서 1년에 쓰는 농약병과 농약을 그게 전부 다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와서 새만금 호수에 고이는 거. 갇혀버려, 이게. 그거 차단되는데 물이 맑아진대. 그래서 전에 그거 똑같네. 오염수 방출하고 똑같은 거네요. 전에 수문을 두 개 그 수문을 열었던 것조차도 다 막아버렸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줬던 부지니까 이제 지난번에 누구지? 그 국무총리 우리 새만금 저기 왔을 때 갔었잖아. 네. 아이씨, 이름도 생각 안 나. 지금 국무총리? 아니. 이낙연? 아니, 그 다음에 정세균. 네네. 근데 정세균 총리 할 때 우리 갔었잖아. 그때가 이제 정세균 총리가 새만금 위원장이 국무총리하고 민간이 공동위원장 하는데 우리가 국무총리를 찾아갔었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해수 통장 늘려보자. 2년 동안 늘려보고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문을 열는 시간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훨씬 지금 좋아지고 있어, 수질이. 네. 그런데 어떻게 가둬놓으면 물이 맑아지냐고. 그 수심 3m 이하는 용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그러니까 아니 모든 물은 가둬두면 다 이게 산소가 없으니까 마련이지. 밑에서 썩지. 썩으면 거기에 뭐 인도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그 물을 또 썩히는 거야. 근데 그 바닥 흙을 준설해다가 새만금 매립 털었어. 네네. 그러니까 바다 흙을 퍼다가 바다 위 땅을 메꾸는 거야. 근데 물은 가둬놔. 그럼 이 웅덩이가 더 깊어져. 웅덩이가 더 깊어져. 그러면 깊어지는 웅덩이에 물이 계속 들어가면 그 밑엔 더 썩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송화진 지사는 그렇게 하면 물이 맑아져. 야, 과학이야. 과학적이야. 과학이네. 진짜.
아니 오늘 재밌는데. 근데 저도 군산 시민이고 군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그 공항 같은 경우는 김제로 갔어야 돼. 만약에 전라북도에 진짜 공항이 필요하다면 김제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는 이미 다 터도 있고. 아니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미군이 이동하고 그 땅에 그대로 활주로 하려고 미국은 하고 절대 안 나가. 군산은 진짜 군사적 요충지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 야, 근데 거기에다가 전략 핵을 배치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전라북도 공항이다 그러면 전라북도 중심에 있는 게 맞지? 그렇잖아. 그 예를 들어서 저쪽 무진장에 있는 저 동쪽 전라북도 사람들은 새만금 공항까지 3시간 넘게 걸리잖아. 그건 청주 가죠, 청주. 그래도 아, 우리 그러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최신 시설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잼버리 건도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들이 예견이 됐다면 저기 무주 그 태권도원 같은데 정말 좋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두 분?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근데 두 분 가보셨어? 저 가봤죠. 저는 가봤는데 작년에. 거기 정말 넓고 거기 나무들도 조성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야말로 최적지지. 최적지야. 최적지지. 엄청 넓고 스카우트 거기 잼버리 43,000명 다 하면은 수용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 데서 해야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런 데서. 아니 만약에 이게 준비가 잘 됐다면 그냥 새만금에 했어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급하게라도 그쪽에 이게 이동해서 했어야지. 만약에 이 새만금에서 제대로 준비를 같이 하려면 최하 10년 전에 이게 매립 다 끝났어야 돼요. 10년쯤 전에. 그렇죠.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뭐 아까 진이나도 환경운동 대표 의견 대표 같은 대표도 아닌데 말도 안 듣겠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건의를 했으나 환경론자들은 저게 또 반대하는 거야. 이게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 팽배해낸 인식이에요. 근데 네네네. 환경은 경제입니다. 환경의 경제죠. 환경은 경제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은 경제와 반대 논리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환경 저도 무지했습니다. 네. 환경을 죽이고 어떻게 경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한다고? 진짜. 자, 그런 거고. 자, 그런데 자 우리 각하께서 그날 가셨잖아요. 그 개영식 각하께서 가셨는데 그 각하께서 거기 가셨으면 무엇을 하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좀, 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아니. 끝입니다, 이제. 아니 근데 지금도 전 정부 탓하면서 거긴 왜 가냐고. 나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돼. 건 좋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가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 행사 시작 전이든 행사가 끝나고 후든 뭘 해야 되느냐? 현장을 한 번쯤 일부 돌아봐야 그렇지, 됩니다. 돌아봐야지. 돌아봐서 가서 봐. 여기 세계 청년들 와갖고 야영하는데 텐트 칠 자리는 어때? 어떻습니까? 아니 뭐야 이거 물이 이거 어떻게 파레트 올라간다고? 이거 무슨 카르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파레트 카르텔? 카르텔, 팔레트 뭐 비슷한 말이야? 그럼 자 샤워 시설 가 봤어. 야 이거 우리 집 방에 그 욕조에 치는 그 샤워 커튼이네? 다 보이잖아 이거. 이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해갖고 수돗물을 틀으니까 따뜻물 나오네. 야 이거 여름에 왜 따뜻물 나와? 그런 최소한의 점검을 하고 그러면 점검을 하면 그 무서운 각하께서 야 이거 희정해. 그런데 이대로 놔둬 저 있겠냐고. 그 더군다나 없애버리겠다고 입만 뻥긋하면 없애버렸다 여가부가 책임하는 부서인데 네. 그리고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40조 마이너스 통장 쓰는데 여가부에서 잼버리 예산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 안 그래도 없애야 될 부서에서 주겠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가서 점검도 하고 환영도 하고 뭐 혼자 못 일어나면 일으켜 주기도 하고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추태나 부리려면 가지 말고 휴가 갖고 지금 아까 보니까 뭐 휴가를 조기에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한다고 돼? 회의 시작하면 먹었나? 아니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서 휴가를 간다고 갔잖아. 그럼 도대체 그 부산 고제 다니면서 회를 얼마쯤 먹어줬을까?
그 저도인가 같죠? 저도. 멧돼지섬. 제도가. 멧돼지섬. 그러니까 멧돼지 섬에는 아마 잠만 잤나 봐. 음. 그리고 그거 맨날 휠체어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 직접 멧돼지섬이라고 갔더니 자기 아는 멧돼지는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멧돼지가 없어? 멧돼지가 없겠죠. 거기 뭐 멧돼지 살겠어. 그러니까 그냥 왔겠지 뭐. 그건 뭐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내수 진작 다 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 시켰나 보지? 그래서 내일 출근한다. 근데 내일 출근한다고 하는데 누가 출근하는 거 보는 사람이 있어? 차 막힌다고 싫어할 것 같은데. 또 서울 날 뜨거 죽어야 돼. 또 통제하고 출근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요. 정말 오늘 진짜. 우리가 어차피 뭐 패널도 한 사람이고 주제도 하나만 잡아서 방송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자,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유치한 세계 대회는 모두가 성공적이었고 다 네. 해외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올림픽, 월드컵. 그렇죠. 그럼. 네네. 얼마나 심지어 잘했다 그랬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동계올림픽 평창. 네. 그것도 뭐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하고 맨날 뭐 우리가 버튼 2개 있었마 나는 3개 있었마 하고 막 전쟁하네 마네 이걸 하냐 마냐 하는데, 그걸 5월달에 취임해서 인사받아갖고 뭐 그 해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대통령이 현재까지 다니면서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가 그렇게 하는 게 정부지. 어떻게 전 정부에서 철없는 무슨 장관이나 이런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어쨌든 정부를 물려받았으니 제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게 사람이지. 그렇죠. 확실한 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탓을 하고 정권을 잡는 것 자체만으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전 정부에 때문에 다 전 정부 탓인데요. 그럼 모두를 지키고 안 주겠어 내려와. 누가 하래? 누가 대통령 하래? 있으래? 전 정부에 겪는 거니까 니네가 다시 와서 책임져고 내려와. 돌려줘. 반환해. 다시 하라고. 5년 동안 다시 하라고. 물려줘. 뭘 그거 앉아서 전쟁부 탓만 하고 있어. 아유, 그 와중에 진짜 정말 맨날, 칼부림 소식이나 들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 칼부림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게다가 예고 살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살인이지. 이거 음모론을 난 생각하려고 그래 자꾸. 음모론.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무서워. 특히 돌리려고. 여성들은 정말 무서워하더라고. 진짜 막 겁난데. 그리고 지금 그 3단봉 있잖아요. 그게 쿠팡에서 불티나게 팔린대. 그런데- 3단봉이. 그럼 쿠팡에 그건 뭐야? 쿠팡에서 퍼뜨린 건가 이거? 그 쿠팡 카르텔이네. 아, 근데 정말 무서운 상황이 왔어. 예전에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에 항상 우리나라 지금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답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그 무찌나 살인이 되게 많이 있을 때도 뭐 저런 나라가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본은 선진국이잖아. 성진국. 따라가야지. 성진국. 성진국. 가서- 근데 그 공통점이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폭망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제 유교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모두가 좋은 거야. 대통령도 따라 배워야 돼. 대통령도 야, 그래가지고 막 장갑차가 시내 들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 아니, 공포정치 시작이야. 흉기를 갖고 만약에 사람을 찌르는 놈이 범죄를 저지르고 골목으로 도망갔네? 야, 장갑차 시동 걸어! 쫓아가! 골목길을 다 부시고 그러는 골목 거야? 다 부시고 쫓아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잼버리장에는 장갑차가 왜 와? 아이, FK나 들고 가서 쏘지! 장갑차를 왜? 아, 근데 나 진짜 그 이해가 안 돼. 잼버리장에 장갑차 왜 보낸 거예요? 장갑차에 장갑차도 갔어요? 장갑차 들어갔어. 왔다니까. 아, 그래요? 잼버리장에 뭐 테러 이상무, 뭐 안전 이상무.
어디서 갔대? 아니 그 스카우트들이 지금 테러 겁내냐고 모기를 겁내는데 그러니까요, 모기와 열이지. 이제. 그 장갑차에서 킬러 쏘는 거야? 살수차 아니에요? 살수차? 아니 차라리 왜 뿡뿡차 있잖아 그거 연기 나는 여기 거. 통통 차라도 부리던가. 그거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걸? 가만 있어봐. 그러면 삼단봉 쿠팡, 장갑차, 방위사업청, 카르텔? 재밌어요. 오늘 평소보다 보시는 분도 많고 댓글도 많고 좋은데요? 더우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거야. 아니, 또. 또 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좀 댓글 좀 읽어줘요. 조영사님께서 간척 사업 이전에 갯벌에서 칠산바다에서 나오는 어획 수산 자원이 어마어마했다. 실제로- 칠산바다가 어딘지도 사실 군산 시민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칠산바다는 나도 처음 그걸 들어봤네. 내가 금액으로 말하면, 아까 그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1년에 수산업으로 올린 수입이 4천억 원이었어요. 네네네. 그건 저도 4천억 원이었고. 맨손업 포함해서 맨손업 포함해서 그 맨손 어업으로만 어머니들이 호미현자로 가서 조획해서 얻은 수익이 4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자, 그 4천억 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사라진 거야? 한 20년 20년 이상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얼마야? 년 4천억이잖아요. 년 4천억. 1년에 4천억 원. 8조 이상이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거를 잡는 어민들, 그다음에 그 어구, 그다음에 그걸 잡아서 운영하는 횟집, 식당 이런 거에 연관된 사업이 최하 10조 원이 사라졌다. 그렇지. 최하.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해서 사라진 돈이 10조 원 정도 돼서 약 30조 원이 30년 동안 30조 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새만금이. 그러니까 새만금 사업 때문에 제일 피해본 건 군산이에요. 누가 당연하지. 뭐래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군산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특히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수라갯벌에다 공항 침입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고 수라갯벌의 일부만이라도 보관을 해서 갯벌을 보관하면 그거 당장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 어업이 이루어져 어업이 그러니까 그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개 양식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납니다. 3분의 1만 살려도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하면 그러게 시작되면 3년 안에 수입을 낼 수 있다. 거기서 생산되는 어패류 조개들을 군산에 재래시장에 전독시장에 다 푼다.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신영시장 같은데 이런 데다가 조개구이 특화 골목을 만든다. 이보다 더 정확한 경제 효과가 어디 있냐고. 나 조개구이 진짜 좋아하는데. 조개구이 먹고 방송이 아니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그 이야기를 내가 새만금에 관련된에서 말을 낼 때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 뭔 개풀 뜯는 소리야. 참, 남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해수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정세균 총리 시절에 일단 그 해수 유통량을 늘리려고 2년 동안 관찰해 보자. 예.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그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 예. 다시 수질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해수 유통을 어느 정도 일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 지금 수문을 이제 개방 시간을 늘려놓은 거지. 늘려놨다고? 예, 개방 시간 늘려놓고 어. 유입량을 늘렸기 때문에 2년 동안 근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지금은 우리 환경단체들이 일단은 이 새만금 시흥공항에 그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정부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2년 지났으니까 수질 검사를 해서 2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비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 평가를 해서 확실히 해수 유통을 늘리니까 살아난다. 이제 그것을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뭐 하겠어 얘들이. 또 괴담으로 치부하겠지. 지네가 돈이 안 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공항을 막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 수변도시. 수변도시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거든. 수변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그 수변도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변도시도 마찬가지. 수변도시 이제 그 새만금 그 바다 안에 인공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인공성을 만드는데
거기서 뭐 수상스키도 즐기고 이제 뭐 마리나 항도 만들고 막 그 이제 주로 레저 용도로. 만 몇천 명의 인구를 상주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똥물에서 어떻게 그 뭐야 수상 활동을 즐기냐 그랬더니 인공섬 밖에 다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물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가준대. 그 안에 다시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들이게 해서 야. 둘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 인공섬 그다음에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물, 그 둘레를 싸고 있는 똥물. 그게 이거 사실 이거 잠깐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로 할 게 아니라 저희 방송할 때 많이 이런 걸 좀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저도 전달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희가 비난과 비판도 좋지만 지역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시민들 자체가 가까이 사는 시민들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리 대표님 같은 분들만 사실 가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 자체에 대한 도대체 뭐 때문에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놈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집중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진짜 그렇죠. 집중할 그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 물론 생업 때문에 자유롭지도 않지만 지금 신공항 반대 천막 농성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건설교통 앞에서 2년째 하고 있고 매일 뭐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오히려 내가 서운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나가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요. 거기는 내가 안 나가도 많은 사람들 지금 하고 있으니 거기를 하라. 나는 일단 윤석열 끌어내린 데까지 이거 하고 그리고 다시 합류하겠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여전히 새만금 신공항을 왜 반대하는데 막 이런 뭐 개거품 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있는 게 낫지.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많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분 안 만나고 사실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정보 자체가 모르고 정보가 있고 없으니까. 사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사실 이야기를 잠깐 나눠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활동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도 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실 지속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지만 이거를 파생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부 요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언론에서는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니까. 지금 네네. 새만금에 많은 말을 했는데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되면 마지막으로 살아날 갯벌이 군산 쪽에 있는 수라 갯벌이다. 네네네. 근데 반절은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고 반절은 신공항을 만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환경적 생태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그것도 다 접어두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 효과는 마이너스밖에 없다. 차라리 경제 효과를 내려면 새만금 해수통을 일부 시켜서 수라갯벌 일부를 복원해서 어패로 양식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네네. 그것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 영화 그 수라갯벌이 영화 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봐야 되는지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연락이 좀 오는데 그 수라에 제가 나온대요. 아, 진짜. 영화 수라에 제가 어느 장면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나온다고 엑스트라로 나오는구나, 엑스트라로. 아니 솔직히 나도 수라를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시민들이 많이 나와요 다큐니까. 네네네네. 어떤 행사할 때 막 이런. 남 대표님도 나와요? 여러 번 나온다고. 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나오시겠죠. 전에 황준 감독이 대표님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잠깐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렇고 깜짝이야. 시간 내실 때 이런 개새끼가 시간 내실 때 한번 저도 찾아보고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도 연구를 해서 말씀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지역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 이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행주님 해수유통 반드시 합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군산 시민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그 전북 도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65%가 그러니까 저 산골에 있는 무주진한 장소 이곳에 계신 분들도 65%가 해수유통 해야 된다 네, 하고 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네. 정리하시죠 이제. 네. 우선 그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김현준님 그리고 장길남님 그리고 차은정님 문정성님 그리고 조영삼님 네네 조영삼님 이종배님, 이종배님 어른심장님 그리고 진인아님 김희숙님도 신청 네 시청 김혜준님 김앵주 누나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 청목 TV에 오를 거니까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 봤으니까 안 봐도 되는데 네. 공유 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유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시키는 방법이다. 예, 우리 이제 이 대표 말이 안 나오네. 마지막 발언 없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오늘 마지막 발언은 세미가 개 짖는 소리로 갔는데 했는데 개새끼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멘트 없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yy, I got the recipe, never gonna let any op get the best of me. Thought it was distance, but hey, this is next to me. Talk to the spirit, you know I've been heavenly. Company definitely show your trajectory. This ain't a diss, cause I say it respectfully. It's time to eat up, red like a speeder. Taking it deeper, and that's how it better be. I never let the comparison get to me. I just remember the promises meant for me. I know the enemy, and that he's sent for me. I keep the blood of the lamb as my centerpiece. I cannot trust in no Christians or energy. Look at the chemistry.